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여파로 이틀 동안 영동 북부에 최고 231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야영객들이 대피하고 주택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제8호 태풍이 지나가면서 동해안에는 파도가 높게 일어 해수욕은 한때 금지됐지만 서핑객들은 오히려 높은 파도를 반겼습니다.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난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태백시 복지재단에 맡길 방침이지만 지역사회와 청소년 지도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올림픽 시설 활용 문제는 아직 시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도내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소멸했지만 태풍의 여파로 이틀 동안 영동 북부 지역엔 2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에 야영객들이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고성군의 세계 잼버리 수련장. 지난 5일부터 걸스카우트 국제 야영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빗속에 대피했습니다. 당시 텐트 260여 동에 800명이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텐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야영장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기 3, 4시간 전에 야영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한 실내로 대피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동 북부 산간 지역은 새벽 4시부터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3시간 동안 내렸습니다. 야영대회 주최 측은 매뉴얼에 따라 저녁 시간에 자발적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원들은 다 대피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대원들은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냥 가정에서 자는 것처럼 잤었고요. 수경지에 혹시 누군가가 대원들이 있을까 봐 영지 텐트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을 했고. 오늘 아침 6시쯤에는 강릉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피서객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폭우로 침수와 고립 등 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향로봉 231mm, 양양 설악산 215, 고성 미시령 15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이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동해안엔 파도가 높게 일었습니다. 해수욕은 한때 금지됐지만 서핑객들은 오히려 높은 파도를 반겼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38선 휴게소 인근의 양양 기사문 해수욕장. 비오는 궂은 날씨에 백사장 파라솔은 접혀있고 테이블은 모두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서핑객들로 북적입니다. 서퍼들은 물결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고 기다렸던 높은 파도가 밀려오자 서핑보드에 올라섭니다. 서퍼들은 오히려 높은 파도가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파도 차트가 있어서요. 미리 일반 분들보다는 태풍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죠, 항상. 풍랑특보가 내려지면 레저보트 등 수상 레저기구는 운영할 수 없지만 서핑 활동은 예외입니다. 단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때에는 해경에 신고를 해야 되고 풍랑경보 시에는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욕에만 의존하던 동해안 해변이 서핑객 유치로 궂은 날씨에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서 플라이강원이 일본 노선 취항 시기를 늦출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 상반기 취항 예정인 일본 나리타와 오사카, 나고야 노선을 1년 늦추고 대만과 동남아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양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행객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의 운항증명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설악권 번영회 상생발전협의회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노 저펜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와 고성, 양양, 인제군 번영회로 구성된 설악권 번영회 상생발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배상과 경제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 여행 안 가기와 일본 상품 안 사기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시설 활용 문제는 아직까지 시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강릉 하키센터 대관 실적입니다. 아이스하키 리그, 국가대표 훈련 등에 28번 대관이 됐습니다. 대관 수익은 3,900만 원. 1년 운영비가 30억 원 정도 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키센터 외에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슬라이딩 센터까지 세계 올림픽 시설의 운영 적자가 1년에 70억 원 넘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 세계 시설 운영비는 103억 원, 대관 수익 등을 합해도 적자가 75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용역 결과 국비 지원 규모도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지며 레저 시설 등을 설치해 경기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국내가 가지고 있는 익스트림 레저를 도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큰 행사를 여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레저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평창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키 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활용합니다. 용역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부 승인 작업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레저 스포츠에 대한 전시만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전시 플러스 체험, 또 학술 대여까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1년 반. 수천억 들여지은 각종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해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난 태백 지역 청소년 시설의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태백시는 태백시 복지재단의 운영을 맡길 방침이지만 지역사회와 청소년 지도사들은 반대 움직임이 거셉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200여 명을 단체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백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2004년에 건립돼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등 태백 지역 5개 청소년 시설은 지난해 말 위탁 운영이 끝나 태백시가 4차례나 위탁 운영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자 태백시가 지경을 검토했지만 청소년 지도사의 공무직 전환 문제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경으로 인한 인력이 증가되면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게 됐고요. 이후 태백시 복지재단이 청소년 시설을 대행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번에는 청소년 시설 직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에 시설 유지 보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낡고 위험한 상황인데 대행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노인복지 전문 기관이나 다름없는 태백시 복지재단과는 업무 영역도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탁을 추진 중인 재단은 노인복지를 주로 하던 재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과의 전문 영역에서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역단체들도 태백시 복지재단의 대행 운영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비도 연간 10억 원에 불과해 청소년 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안인 육상양식장 철거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와 재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 2일 양식장 소유주와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철거 공사 중지와 육상양식장 전체에 대한 성면 재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인 육상양식장 성면 제거와 철거 공사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달 23일 안인 육상양식장 철거 현장에서 나온 벽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성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6회 명주 인형극제가 오늘 저녁 개막 공연인 오늘이의 노래를 시작으로 나흘간 이어집니다. 명주 인형극제는 오늘부터 11일까지 명주 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봄봄, 구름이와 요울 등 22개 작품이 86회 공연됩니다. 또 손뜨개 인형 기획 전시와 어린이 프리마켓을 포함해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보물찾기 등이 함께 열립니다. 오대산과 강릉, 속초를 잇는 강원 여행 코스가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일 독립운동 전초기지 가운데 하나였던 오대산 월정사와 강릉 경포, 속초 시립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드라마틱 강원 여행 등 여행 코스 10곳을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12일까지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에 대한 여행 계획서를 공모해 모두 100팀의 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3회 강릉 빙상 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강릉 하키센터에서는 국내 유명 DJ와 아이돌 스타가 공연하는 DJ 스케이트를 비롯해 전통 썰매와 팽이치기, 컬링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워터 아이스하키와 컬링스톤 범퍼카, 빙상열차 등의 이색 체험과 다양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삼척시가 폭염으로 인한 시설 채소 생육 장애를 막기 위해 온도 저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도계와 미로, 하장 지역 4농가를 선정해 오는 16일까지 과체류와 엽체류 재배 시설에 시설 채소 온도 저감 장비를 설치해 시범 재배에 나섭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